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짝이 간질간질 날개가 올라오고 있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네, 뭐 굉장히 이제는 참고로 회사에 계신 분들이 랩 어카운트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회사 분은 못 맡아드린다는 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회사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 직원이요? 예, 좀 맡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한 두어 명 있으셨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 네, 안 됩니다. 타사 증권사는 될 수도 있어요. 네. 되죠. 네. 타사증권사는. 타 은행이라든가. 타증권사 안 되죠. 각 사마다 한 계좌씩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쪽 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거는. 그렇군요. 네. 그쪽에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예, 오늘도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코스피 0.2% 그렇죠. 조용히 했어요. 네. 코스닥은 0.3% 올랐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어제 2조 7천억 정도 매수했잖아요. 엄청난 양이었죠. 오늘 가볍게 3,500억 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400억 매도했고요. 디저트 먹은 느낌이네요. 예.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 1,500억, 2,300억씩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 300억씩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파월 의장의 발언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를 상당히 넘는 인플레이션을 추구하지 않는다. 뭐 이때까지 해왔던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해왔는데요. 21일에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파월 페드 의장이 릭 스콧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언급들을 했다고 하고요. 기타 언급들 소개해드리면 경제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 2%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장기간 2%를 넘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상당히 초과하면 몇 프로일까요? 예, 2.5가 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어서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느려진다면 더 오랜 기간 매우 완화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고 반대로 진전이 빠르면 정책 조정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 예, 테이퍼링 논이겠죠. 네, 이미 캐나다에선 테이퍼링이 시작됐죠. 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인의 초래한 부담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도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완화적인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폴 볼커가 해결을 하셨죠. 그렇죠. 콜 금리 20%. 다 도륙을 시켰지. 예. 도륙을 시켰어. 그때 연준 앞에 시위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다 죽었어. 그때. 그렇죠. 예,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이라 느껴질 만큼 미국에서,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메리카에서. 네. 예. 그때 태어난 저도 있죠. 한국에선 그때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한국은 별일 없었나요? 평안했나요? 그때도 인플레가 심했는데 저는 어려서 노느라 몰랐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랬군요. 저 땅 따먹기 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1조 달러를 추가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얘기 나오죠. 교육 관련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보육, 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제안은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각 2,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에 2,000억 달러,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하고요. 이 제안 28일 이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따로 이미 추진 중인 2.3조 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 인프라 법안은 의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 조달 금액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공화당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25%로 설정한다는 설도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8%. 근데 의외로 충격을 안 받아. 지금 빅테크들이 21에서 28이면 꽤 높은데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백신은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아직 국내 사용 승인은 되지 않아서 전량 수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 생산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는데요. 이수앱지스가 17%, 바이넥스가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예, 이거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맞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말이죠. 좀 더 안전성의 점검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백신이 사실 급하잖아요, 국내에서. 그렇죠. 예, 미국은 벌써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자신 있게 생활하는 게 백신 맞았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철강이 업종이 1.4% 상승을 했습니다. 한 2, 3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포스코 강판이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를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서 발표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꽂아버렸습니다. 2020년도 1년치 영업이익이 169억 원인데요. 네. 이거 1년치를 85% 수준을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한 겁니다. 네. 네, 뭐 여기만의 얘기는 아마 아니겠죠. 네,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면 105억 원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792%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1시 반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상한가 같고요. 이익 성장의 배경은 매출 비중 53% 정도를 차지하는 컬러 강판 판매 호조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아닙니다. 포스코 강판입니다. 예, 포스코 네. 강판이죠. 네. 예, 다른 철강제보다 이 컬러 강판이 마진이 더 좋은데요. 화려한 디자인의 컬러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 컬러 강판을 하는 회사는 이제 포스코 강판, 그다음에 KG 동부제철, 동국제강 이런 데들이 있고요. 오늘 동부제철도 한 12% 정도 올랐고요. 동국제강은 한 1%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좀 1분기 실적 발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에서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장 끝나고 한 1, 2% 정도 오르더니 1, 2% 정도 장중에 오르더니 한 0.2% 상승으로 다 네.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컨센서스를 뭐 살짝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컨센은 27.6조였는데 여기에 살짝 미달한 27.4조 원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15.5조 원인데 이걸 살짝 뛰어넘은 16.5조 원 발표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컨센이 12조 원인데 13.2조 원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1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 실적입니다. 적지 않은데? 예,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186%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이제 소폭 증가에 그쳐서 주가 상승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 말이겠죠. 네, 이 그쵸.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주들은. 네. 호실적의 원인은 이제 1분기 제네시스와 SUV 중에 이제 투싼하고 GV70 차량 판매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또 다른 소식을 좀 발표를 했는데 코나 EV를 국내에서 이제 단종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온 나오니까요. 그렇죠. 아이오닉 5하고 굉장히 좀 겹치나 봐요. 예, 그래서 아이오닉 5로 수요가 몰리면서 굳이 화재 노이즈까지 있었던 코나 EV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제 코나 EV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더 이상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유럽 수출용 물량은 그대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코나 EV는 2018년에 출시됐는데 3년 만에 국내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겁니다. 네. 앞서 잠깐 우리가 현대차 실적 네. 발표 잠깐 그 칸수를 잘못했어요. 한 칸 올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출은 맞는 것 같고 이익이 1점. 네, 1점이에요. 1점. 아, 그렇군요. 네네. 예. 1.65, 1.6조죠.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째 좀 이게 약간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 아닌데 네. 마진율이 50%가 넘어가길래 아. 뭔가 약간 잘못 이상하다고 얘기했구나. 해서 제가 예. 이러려고 제가 옆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다시 계산할게요. 다시 계산하면 적당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네. 12조 나왔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네요. 네. 내가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네, 그쵸. 적당한 이익입니다. 적당한 이익. 네. 너무 안심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적당한 그냥 주가 대비 적당한 수준. 그렇죠. 네. 네. 워낙 컨센서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전기차 이벤트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따라 주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업이익 수준의 적정한 한국에서는 항상 그래왔던 적정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상승이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예.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이제 LCD 패널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OLED 패널도 가동률 상승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미쳐 아주 다 팔았는데 LCD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 팔았잖아요. 저기도 다 중국 애들한테 다 팔았어요. 네. CS14인가에 다 팔았지. 미쳐. LCD 패널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CD 패널 가격 전망치를 대폭 상향을 했고요. 네. 실적에서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38% 상향한 3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주주들 그러게요. 진짜 눈물 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요즘 근데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LCD 가격이 올라서 OLED 가격, 패널 가격하고 붙으니까 OLED 조금 더 주고 OLED 사도 되는 그쵸.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그럼 점유율이 확 늘 수 있고 가동률도 늘 수 있고 제조업체들은 가동률 늘어가지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빨리 돌리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런 현금 흐름에 관해서는 빠르면 주말에 장홍래 포커메셋 대표하고 심도 있는 대담을 했어요. 여태껏 대담한 것 중에 가장 전문적인 내용들을 했고 회계사 출신이라 그래서 출신이신
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담하면서. 네. 회계가 뭐 어려운데 사실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조하시더군요. 그렇군요. 나는 인문학 출신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 회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보면 아 하고 보여요. 저같이 까막눈도 저도 사실 증권에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회계 관련해서 까막눈이 물론 이제 바깥에서 뭐 CPA 공부 약간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까막눈이었어. 수업을 들으러 가기만 하면 잠이 와. 시작만 하면 잠이 오는 거야. CPA 공부하는데 그렇죠. 미칠 것 같더라고. 어렵죠 사실. 계속 잠이 와. 뭐 라이어빌러티 뭐 어쩌고 저쩌고 맞나? 라이어빌러티. 맞습니다. 라이어빌러티 맨날 이러고. 근데 어쨌든 근데요. 계속 보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트 열어서 재무제표 딱 보면 처음에는 뭐지 오래 걸리는데 그걸 계속 쌓으면 어느 순간 그냥 아하 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나와요. 네. 사실 뭐 회계사 정도의 지식이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하진 않는데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익의 그 성질, 질적 이익 수준을 보시려면 결국은 현금으로 현금이죠. 실제로 꼽히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현금이 이익보다 잘 꼽히느냐, 이거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현금이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이 자본 대비 얼만큼의 그 자본 활용도를 보여줬느냐, ROE라고 하죠, Return of 네. Equity. 네, 이것들을 그냥 뭐 이 ROIC도 되고 ROE도 되고 어쨌든 투자한 자금동에 대해서 얼만큼 리턴을 보여주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PER, PBR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분식회계 사례도 보면은 뭐 네. 손익계산서는 너무 이쁘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면 그치. 예견이 가능했던 빵꾸 나오지. 그런 사례들이 많죠. 네네.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뭐예요?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하고 기본 비용 떼고 원가 떼고 난 게 영업이익이고 네. 순이익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더 떼잖아요. 네. 이자, 세금, 감모, 감가 이걸 떼고 나오는 게 이제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은 당연히 순이익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순이익보다 영업 흐름이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건 뭐냐면 팔았는데 돈 못 받은 거죠. 그게 근데 한두 분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오래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5월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있을 텐데요. 예상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HMM, SKC, 하이브. 네, 이 종목들은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HMM은 한 2%, SKC 2.5%, 하이브가 한 5% 정도 올랐고요.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오뚜기,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월달은 특이한 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렇죠? 달이죠. 예, 요거하고 겹치는데 지난 2011년도 11월에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MSCI 변경도 겹쳤거든요. 이때 모습을 한번 보면 당시 편출 종목은 공매도 재개일부터 매도 수준이 급증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고요. 편입 종목군은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웃퍼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편입 편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할 때 그 대차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조심하라라고 하나금투에서 이경수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당연히 대차한 다음에 그렇죠. 주식 파는 거니까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네. 대차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예,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대차는 빌리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증권사에다가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팔 거냐 말 거냐 결정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네. 대차를 해도 공매도 안 칠 수도 예, 있습니다. 안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 현대중공업 지주, 대차 주식이 전월 대비 한 7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SK네트워크스, 지누스, 대상, 일양약품 여기는 한 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는 고영과 펄어비스가 8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HLB와 다원시스가 50% 내외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작년도 GDP, 명목 GDP 기준으로 GDP 순위가 전 세계 상위 10위에 네. 랭크를 했습니다. 예. 네, 작년 한국의 GDP는 1조 6,30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조 6천억 따는데 미국에서 돈 푸는 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그죠? 1조, 2조 막 이렇게 계속 풀고 있으니. 그 2019년도 GDP 순위가 9위였던 브라질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을 해서 12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위로 1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남들이 잘못해서? 네. 우리도 조금 못했지만 남들은 훨씬 더 못해서 네. 순위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내보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한국 산업이 견조하고요. 이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소식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난 것 같네요. 네. 네. 뭐 일찍 끝날 때도 있어야죠. 네. 내일은 아주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네. 네. 4월 참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정도 빼고는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중요 이슈가 터지죠. FOMC 회의가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29일.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그때가 중요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